두 번째네요. 자기화. 자기화는 이게 좀 제가 타자를 잘못 쳤는데, 화는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네, 자기화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본인이 글을 이게 앞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남의 거를 뭐 100개 쓴다든지 남의 거를 따라가려고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따라가더라도 본인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쓴다거나 글을 쓰는 것은 미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도 미답의 길을 많이 걸어본 사람은 그래도 길을 찾기가 좀 쉽잖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버님께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글 하나 편지를 보내려면 아버님 전 상서만 써놓고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한 줄만 써놓고 못 쓰는 거예요. 이 글쓰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인 그 선생님들한테 뭔 글을 쓰라고 하면요 못 씁니다. 쉽게 못 써요. 그리고 어떤 그 동시보다 약간 그런 어떤 일반인 것들 시를 갖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못 읽어요. 21세기를 사는데도 그걸 잘 못해요. 다른 어려운 말을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근데 막상 글만 쓰라 하면 좀 망설이고 이렇게 못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뭐 아주 좋던 타당한 말이에요. 생각과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시를 쉽게 쓸지라도 반전이 있으면 통한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시를 쉽게 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 쉽게 쓰는 것이. 이따가 이제 예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반전이 있으면 좋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나무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 몸부림을 치듯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하나 더 있다 보면 관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관조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느낌의 자각, 성찰의 자각, 신비의 자각. 이 관조라는 것에 여기 계신 선생님 두 분도 이 귀에 딱지가 밖에 지금 저한테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느낌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성찰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신비로 끌고 가야 돼요. 신비는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기초 그런 지식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캐릭터들이 지금 있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그 시 두 개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매직 릴리네요. 매직 릴리는 어찌 보면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으니까 여기 그 저자가 안 써진 건 다 제가 쓴 거예요. 반절 이상은 다 제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반절 더 넘을 거예요. 매직 릴리를 우리 김성아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직 릴리 조선의 그리움의 속도를 앞질러 가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의 회귀 가슴 쓸어내리며 애태우느니 이 무슨 지독한 운명인가. 많은 날을 기다려도 이유 없이 꽃은 피지 않는다고 울컥 불러본다. 매직 릴리. 미망의 길에서 야위어가는 짝사랑. 수척한 몸 고추 세워 꽃대를 뽑아 올리거든 살며시 돌아앉은 미련을 놓아주느니 젖은 숨 가슴 열어 꺼지지 않는 불티를 확인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직 릴리입니다. 영어로 매직 릴리가 우리나라 말로 상사화입니다. 그 꽃무릇을 상사화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이 꽃무릇은 그 석산이라고도 그래요. 예, 그 사찰에 많이 이제 심고요. 이 식물 그 뿌리가 구근으로 되어 있어요. 마늘같이 이렇게 구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근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진리기에 가가지고 전분을 뽑아요. 전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행화를 그리는 데 쓴다든지 책을 옆에 제본호잖아요. 책을
그 표지를 입히는 걸 재보는다고 이게 전체를 한눈으로 묶는 것을 그 옆에 이게 풀 같은 게 붙이는 게 있죠? 그 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벌레도 안 묻고 좀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서 많이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의 속도를 앞질러 갔으나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질러 입보다 앞질러 내가 꽃대를 올렸으나 입은 없고 입이 올라오면 꽃대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움의 속도를 앞질러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 회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회귀 동물 하면은 연어가 있죠. 연어가 그 알을 까가지고 먼 심해로 갑니다. 몇천 킬로를 갔는데도 그게 3년이나 4년 정도 되면 모천으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모천으로 회귀를 해서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요. 그냥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 가슴 쓸어내리며 애 태우는 이 무슨 지독한 운명인가 그랬어요. 지독하다는 것은 정도가 아주 심하다 그랬어요. 운명을 한번 알아볼까요? 운명은 숙명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숙명이나 운명이 같은데 그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어떤 힘, 필연의 힘을 있어요. 그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요. 어떤 초논리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운명은 따라가는 것이죠. 네, 운명을 개척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좀 그래요. 네,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운명도 좋은 편에 쓰겠죠. 네, 노력하지 않으면 운명도 좋은 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해요? 채찍을 가한다 그랬어요. 달리지 않는 말에 채찍을 안 가합니다. 네, 그럴 때는 그 채찍을 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운명의 힘이에요. 사람이 때리지만 엉덩이를 때리지만 그 채찍을 가하는 것은 사람이 때리는 힘, 어떤 운명이 작용을 해줘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운명과 숙명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많은 날을 기다려도 이유 없이 꽃은 피지 않는다고 울컥 불러본다. 매직 릴리. 울컥. 시에서 가끔 나와요. 이런 걸 쓰면 좀 좋아요. 울컥. 이런 것은 좀 꼭 써야 할 부분에서는 써주면 좋아요. 울컥은 격한 감정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죠. 가슴에서부터 푹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두 분 계시는데 퀴즈 한번 내볼까요? 꽃은 왜 필까요? 꽃이 왜 핀다고 생각하세요? 꽃이. 그냥 이 길거리에 좀 막 꽃 천지잖아요. 꽃이 왜 필까요? 뭐 아주 간단해. 씨앗을 띄워주고. 오, 그래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족 보존. 네, 종족 보존.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꽃마다 아름답지 않은 게 없거든요. 서로 다퉈서 아름다워요. 그 접사를 해서 딱 찍어보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이제, 꽃을 지금 제법 많이 쓰잖아요. 하루에 제가 한 편이나 두 편은 써요. 네, 꽃씨는. 오늘도 여기 수업 오기 전에도 좀 썼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물론 이제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이뻐지려고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화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꽃이 종족 보존을 해야 돼요. 종족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꽃이 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나비 불러들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네, 꽃들이. 말은 없지만 별의별 일을 하고요. 세 번째는요, 필 때가 됐으니까 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망의 길에서 야이어가는 짝사랑. 이 미망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미망은요, 사리의 어두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 그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좀 어려워요, 사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갑갑한 거예요. 미망의 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길이에요. 예. 그렇지만 살아가야 돼요. 야유어 가는 짝사랑. 야유예요. 그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잎은 꽃을 사랑하고 꽃은 잎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참 애태우게 그냥 마음만 간절한 거죠. 수척한 봄. 여기서 야유인다 수척한 말은 같은 말이겠죠? 고추 세워 꽃대를 뽑아 올리거든. 곧게 세우는 거예요. 고추 세워는 이렇게 곧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한번 넘기겠습니다. 살며시 돌아왔는 미련을 놓아주느니, 미련이라는 말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끌리는 감정, 이게 미련입니다. 젖은 숨 가슴 열어 꺼지지 않는 불티를 확인하라. 젖은 숨은 애달픈 그런 거고요. 꺼지지 않는 불티, 가슴 속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나팔꽃입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이 나팔꽃을 반전의 대표적인 시로 제가 항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반전입니다. 아주 쉬운데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반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팔꽃이에요. 한쪽 시력 잃은 아버지. 그냥 간단히 썼잖아요. 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예요. 내가 무심코 아무런 뜻 없이 식탁 위에 놓아둔 까만 나팔꽃씨를 환약인 줄 알고 드셔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나팔꽃씨를 식탁에다 놨는데 이제 환약, 좋은 것인 줄 알고 아버지가 식사하고 나셔서 그 환약을 그냥 이제 한 움큼 드셨죠. 그런데 아침마다 창가에 나팔꽃으로 피어나 자꾸 웃으시는 아버지. 정말 짧아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읽으면 읽을수록 멋있어요. 예, 뭐 이분 그 선생님께서 쓰시는 시들이 대체로 멋있는 시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 반전을 나는 대표적인 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반전은 이렇듯 잘만 활용하면 시가 참 멋있어요. 아까쯤에 지나갔습니다만 시험법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그게 시험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도 하고 반전. 그러니까 나팔꽃씨가 환약으로 돼 있으면 이미 시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환약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나팔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팔꽃처럼 묻는다고 했잖아요. 참 좋은 시입니다. 두고두고 그 상기하시면서 반전의 매력에 빠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안에 하나 넣어보겠네요. 장미입니다. 장미는 그 꽃말이 사랑, 애정 그래요. 네, 그래서 장미를 좋아하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제 좋은 시조 단수인데요. 읽어볼게요. 산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이딴 집. 사람도 보이지 않는 흰 눈만 쌓인 마당. 빨간색 브래지어 하나 빨랫줄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참 이게 지금 시제가 겨울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가 장미꽃이 안 피고 이제 봄에서 여름 올 때 5월쯤 해서 장미꽃이 만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시제가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이제 쭉 멀리 보니까 일단 집에 빨랫줄이 있는데 거기에 딱 빨간색 브래지어 그것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이 시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산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일단지 이랬거든요. 원래 3, 4, 3, 4조로 시조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자잖아요. 근데 첫행 초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두 자도 가끔 많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자를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산을 오르면서. 그러면 산을 오르는 것은요, 빨리 발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산을 오르니까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 글자가
4글자 이상 늘어나잖아요.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발음하기가 일단은 첫 수에 두 자로 돼 있으면 좀 편해요.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시중대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초장, 중장, 종장 빨간색 이 세 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4자가 됐다든지 이게 또 멋있겠나 2자 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건 시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 핀 그 불에 지어 그 장미꽃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네요. 이것도 시조예요. 원래 세수로 된 시조예요. 해금강 옥합을 열자는 뭐 제가 제자라고 좀 하는데 이거 거제문학상 제가 한 겁니다. 푸르게 땀내 베인 쪽빛 바다 잠을 깨고 땀내가 베인데 쪽빛 물결 그 바다를 이제 잠을 깨고요. 충문처럼 꽃대 뽑아 문패 거는 섬잔데 문패. 충문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신명에게 고하는 그 말이에요. 신명이라는 것은 하늘의신과 땅의신이에요. 하늘의신과 땅의신에게 말을 하는 거죠. 충문처럼 꽃대 뽑아, 꽃대 쭉 뽑았어요. 예, 문패 거는 섬잔대. 섬잔대는 섬잔대꽃이에요. 섬잔대꽃. 이게 그 섬초롱. 그래갖고 잔대꽃은 금강초롱같이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이게 등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등. 그래서, 그리고, 섬잔대. 섬초롱입니다. 섬 하나 돌려 세우고. 이게 3오잖아요. 돌려 세우고 단청 밝혀 환하다.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을 단청이라고 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단청을 해놨어요. 하늘의 깊은 눈에, 하늘이 깊은 눈이에요. 눈에 한 세상이 들어있어요. 하늘은 모든 세상을 거기에 깊은 눈에 다 들어있어요. 물빈을 쌓아 올려 털을 잡은 천수관음, 선계가 따로 있는가? 비색의 옥합이다. 비색의 옥합이다. 선계는 한자 그대로 말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 예, 선계고요. 옥합은 옥으로 만든 작은 그릇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귀중은 놀이개라든지 이런 걸 넣어놨잖아요. 옥합. 그러니까 이 해금강은 모두 옥합처럼 귀중한 것이 다 담겨있다 그 말인데 천수관음이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천수관음은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온 그런 그 관음이에요. 관음, 보살, 관음보살 그러잖아요. 관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제한다 했잖아요. 사람을 구제하는데 무엇을 구제할까요? 네. 그 관음이 오셔가지고 천수보살이 여기 지금 인간 세계로 오셔서 사람을 구제하거든요. 뭘 구제할까요? 뭐를 구제하냐면은 번뇌와 괴로움이에요. 다른 걸 뭐 가난을 구제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번뇌와 괴로움을 구제하러 오신 겁니다. 부처님도 그러니까 번뇌와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네. 주어진 행어릇이 재구성학입니다. 물망초예요. 물망초 말만 들어도 재밌죠. 여기서 또 영어가 나와요. 포겟미나. 예, 물망초가 포겟미 나를 잊지 마세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물망초는 5, 6월에 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꽃을 따달라고 하니까 이제 절벽 같은 데로 꽃이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갔다가 그걸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환생한 것이 물망초 남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거는 뭐냐면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애타게 이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는데 그 애타게 부르는 게 여자가 남자한테는 소리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애타게 부르나니 부디 응답하소서. 정말 불러요. 빠져 죽은다 대고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나타나서 나를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고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외로울 수 있는 답은 3, 4, 2, 1이에요. 3, 4, 2, 1. 외로울 수 있는 그 무엇이나 행여 아팠다고 말하지 못할 운명 앞에. 여기서 또 운명이 나오네요. 운명 앞에. 운명은 바뀔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운명이 나오는 겁니다. 운명 앞에. 열 손톱 피멍 들도록 돌아오지 않는 연설을 쓰나니. 너무 멋있죠? 손톱이 진짜 피멍 들도록 돌아오지도 않지만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애틋한 인연을 끝에서 꿈 안으로 사라지는 무지개의 다리. 이게 영혼의 다리라, 영혼의 가교라고 밑줄에 나옵니다. 애틋한, 애가 타는 듯이 깊고 절실한 그런 겁니다. 아, 모지러라. 외짝 사랑이요. 아, 모지러라. 성격이 모난 것이죠. 여기서는 괴롭고 슬프다 그 말입니다. 힘들다. 외짝 사랑이요. 짝사랑이죠. 네, 짝사랑입니다. 꽃향기 휘어진 낮달 넘어 영문의 가교를 넘어오소서. 그러니까 꽃달, 모든 꽃이 있는데 그 낮달도 저 넘어, 하늘 넘어 이렇게 와가지고 무지개 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무지개, 영문은 무지개 달이. 그러니까 낮달이 여기 있고요. 달은 여기 있고요. 무지개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낮달 우회로 무지개가 뜬 거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꽃향기 휘어진 낮달을 넘어서 영우는 가교를 넘어오소서. 이게 사라진 무지개 달이 이게 나를 잊지 마세요. 포기민한 예수. 좀 좋죠. 시간. 자, 첨삭하기네요. 답은 어항입니다. 어항. 네, 어항. 어항. 근데 이제 태고나 첨삭하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거듭 읽어본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할 말을 내가 지금 이 시를 썼는데, 할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겉돌지는 않는가? 미사역으로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할 말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하면 그것을 자기 귀에 자기가 빠져요. 시를 쓰다 보면은, 멋있는 말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감동해지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감동하는 건 아니에요. 느낌은 어느 정도 감동은 가나, 그 화자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목적사항이 없으면 그 시는 뼈대가 거의 없는 거죠. 흐물흐물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관념은 없는가 봐야 돼요. 여기서 관념이라는 것은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내가 지금 한 말을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그거를 살펴보면서 첨삭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목이 어항이라고 했습니다. 유용할수록 목마른 유리벽 너머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기서 유용할수록 목마르는 삭제하겠습니다. 유리벽 너머의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항에 지금 집 거실에 그런 어떤 조그마한 금붕어나 이런 걸 키우고 있는데 지금 금붕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유리벽 너머의 파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움의 자취를 따라 파도는 제 몸을 떠밀어도 무르난가는 높기만 합니다. 여기서 그리움의 자취를 따라 하고 슬러시를 그서갖고 내리겠습니다. 행을 이렇게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곳에 부표를 세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뭐 부표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항을 보면서 어항이 지금 바다다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곳. 부표는 어떤 위험하거나 이런 곳에 예를 들면 등대가 세워지지는 못하고 부피로 띄워서 위험 표시를 한다든지 항로 표시를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제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부표를 띄워서 뭐 이렇게 종종 띄워놓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두리는 부표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것도 부표고요. 어항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제 이 화자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항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물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그러는 거죠. 스스로 그 선택하지 않는 삶이. 물고기 입장이에요, 지금. 유리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열리지 않는 허공을 두드려 봅니다. 유리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갇혀있어요. 마치 허공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터져 있는 것 같은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그잖아요. 허공이 벽으로 돼 있어요. 유리벽으로. 한 시절 나를 포위한 물. 푸른 바다의 기적은 내게 불친절하죠. 여기는 푸른 바다의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까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까요? 눈부신 무르 공복을 딛고. 지금 이제 무르 공복이라는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요. 이제 지금도 어항에 이제 물갈이를 하고 있어요. 무르 공복을 딛고 사다리를 오르는 꿈을 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제 도망갈 찬스예요. 사다리 올라가서 저 어항 너머에 망망대해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위기에서 멀어진 디아스포라는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이르는 말이죠. 떠돌이 생활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로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에 떨며 고립을 즐기는 무르 철창은 단다며 생은 다 빼겠습니다. 싹 빼겠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여기에 목적사항에 너무 어긋나 있어요. 아니, 너무 가두고 있어요, 이 시를. 그래서 이걸 빼겠습니다. 협상도 거래도 없는 오래된 공식처럼 사각털 유리 시간이. 이건 뭐냐면 협상 필요 없어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협상이면 그냥 망관으로 끌려온 거예요. 갖다 그냥 퐁당 치고 넣어버렸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협상도 거래도 없는 오래된 공식이에요. 이건 누구의 공식? 인간의 공식. 예, 인간의 공식이에요. 사각틀 요리의 시간이 당신과 함께 쓸쓸해집니다. 평평한 무르등을 따라 거침없이 달려가면 엄마가 있을까요? 이제 물이 이제 또 다시 담아졌네요. 그래서 평평해 수면이. 그걸 막 건너간다. 뛰어가면은 우리 엄마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제 허공을 갈아타요. 자, 뛰어나가니까 허공은 이쪽 허공과 어항 바깥의 허공과 어항 밖이 어찌 보면은 바다예요. 이 허공을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첨삭하기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첨삭하기는 전체 시를 다 바꿀 수도 있고요. 첨삭이 안 되면 시를 버려야 됩니다. 그는 가지고 끙끙거리고 1년, 10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인님은 뭐 글 하나 하기 위해서 1000번, 10,000번 고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에 좀 약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좋으면, 바탕이 좋으면 몇 번만 고치고 몇 번만 또 읽어보더라도 또 어떤 과정만 약간의 수정만 하더라도 시가 돼요. 근데 이게 바탕이 안 좋으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처음에 딱 해갖고 퇴거가 안 된다. 도대체 이게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오늘은 모방을 건너뛰어야 한다는 것과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